이곳은 용산 전자상가 재개발 현장입니다. 최근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상가 일부 건물이 오랜 방치 끝에 철거되었습니다. 예전에 이곳을 와봤던 분이라면 지금의 모습에 많이 놀라실 것 같습니다. 최근 용산 일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전자상가 재개발이 본격화되며 마지막 남은 상가들에도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용산 전자상가는 앞으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며 상업시설, 주거시설이 조화를 이루는 복합단지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사업이 점차 진행되며 주위 가치에 큰 변화는 당연합니다. 용산구 가장 중심부, 재개발이 시작된 바로 이곳. 아직 1억대 소액 투자도 가능합니다. 매물의 위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 약 350m, 용산 전자상가에서 약 50m 거리이며 최대 용적률 1100%의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앞으로 재개발구역 지정 시 투자금은 점차 상승할 것이며 조만간 그 구역 지정을 예정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이 1억대 소액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용산구 가장 가치 높은 지역에 가장 소액으로 투자하세요. 매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용산 사무실에서 상담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자, 그럼 이곳의 자세한 내용과 함께 현장 전문가가 소개하는 생생한 현장을 공개합니다. 용산 재개발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오늘의 영상 무조건 끝까지 시청하세요. 진짜 돈 되는 정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로켓남TV 현장 고민주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요, 63빌딩이 보이고 저 멀리 IFC몰, 그리고 파크원, 한강철교, 이런 것들이 보이네요. 정말 오래전에는 63빌딩에서부터 저쪽 가면 LG 쌍둥이 빌딩이 있어요. 거기까지 스카이라인이 낮았는데 중간중간 높은 건물들이 생겨나죠. 그리고 저 안에 있는 뭐 삼부, 한양, 기타 등등 여의도 일대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되고 나면 예전에는 63빌딩만 보였는데 엄청난 스카이라인을 자랑하겠죠. 자, 그러면 저는 여의도의 맞은편에 있습니다. 여의도의 맞은편에는 이촌동이 있어요. 이촌도, 이촌 1동, 이촌 2동 이렇게 나뉘는데요. 서부 이촌동에 이제 와 있는데 현대 한강 아파트 앞에 와 있어요. 근데 제가 서 있는 이 길이요, 이 이촌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한강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요. 이게 서울 시민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지금 제가 뭐 여의도냐 이촌동이냐 이런 걸 얘기하러 온 게 아니라요, 이 한강에서 국제업무지구까지 걸어가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국제업무지구를 설명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우리나라에 뭐 계엄령이다 탄핵이다 엄청난 사건들이 있어서 이때 부동산 시장이 거의 동결됐었거든요.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그 탄핵이 풀리고 나서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정상화되고 가격도 많이 올랐죠. 특히 문재인 정부 때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한번 경험한 적이 있으니까 그런 또 시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런 시국에서 지금 국제업무지구가 이제 계속해서 발표가 나요. 뭐 어떻게 도시개발 계획이 잡히고 도시개발지구로 지정이 되고 이런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한강변에서 국제업무지구까지 한 100m 걸었나?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정도 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 왔어요. 순식간이죠. 국제업무지구 가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보면 이제 한강대교가 있고 한강로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가면은 국제업무지구 블럭이 나오는데, 이전 영상에도 소개시켜 드렸을 때 정비창 전면부라고 해서 제가 이 동네를 조금 안내를 드렸는데요. 이제 오른쪽 길로 가면 정비창 전면부가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봐도 이제 중간에 철길이 있고요. 그 기와집 등 아직 재정비되지 않은, 멀리 저 멋있는 레미안 센트럴도 보이네요. 나머지 초고층 한강로의 빌딩들이 보입니다. 자, 지금 이 서부 이촌동을 양분하는 게 경부선 철길인데요. 이 철길을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고가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도로가 이제 개선을 한다고 하여 도로 그 발표도 났습니다.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고 교통 환경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관계부서가 이제 협력을 해서 도로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로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고요. 하루에 900회 정도 이 경부선 철도에 그 지하철, 전철, 뭐 기차 등등 900회 정도 운행이 된다고 하네요. 왔다 갔다 한다고 하네요.
자, 이 경부선 철도 지하화가 수건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하화가 되어야지만은 모든 뭐 교통, 문화, 업무, 상업, 주거 모든 역할들이 제 역할을 해요. 자, 이 펜스 쳐진 게 국제 업무지구의 이제 경계인데요. 여기서 저쪽 우린 필류 아파트가 있는데, 정비창 전면부쯤이거든요. 저쪽이 이 우린 필류 아파트 앞으로 재개발을 해요. 정비창 전면부라고 해서. 그럼 국제 업무지구랑 저쪽 동네랑 어떻게 이어야 돼요? 철도를 지하화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철도 자체가 지하가 되고 이 위에 단을 쌓아서 필로티처럼 국제 업무지구가 한 5층 이상에서 이렇게 높은 층부터 1층이 시작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철도 지하를 이게 덮지 않고 그 위에 보행 공간이나 주거 공간, 업무 공간, 상업 공간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될 지금 이제 조감도나 이런 것들 보면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덮어버려요. 철도를. 그러면 소음도 해결이 되고 공간적인 제약도 해결이 되겠죠. 고가도로가 넓게 이렇게 덮어지면은 국제 업무지구에서 한강로까지 그리고 용산공원까지 이어질 수 있는 도보권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지금 이 화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제 국제 업무지구 터에 왔잖아요. 이 철길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보면은 이미 초고층의 빌딩들이 이제 즐비하는, 아직 이 한강로 개발이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개발 중입니다. 저런 것들이 이제 용적률 1000%, 뭐 800%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왼쪽에 보면 허허벌판이 지금 이 벌판이 국제 업무지구예요. 그 도심 혁신지구라고 해서 지금 국제 업무지구는 도시개발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24년 11월 말에. 그리고 저 가운데 있는 국제 업무존 초고층의 빌딩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하게 용적률 1700%를 쓸 수 있는 도시개발 뭐 계획 으로 잡게 돼요. 그리고 저기 드래곤시티 호텔 아시죠? 저 호텔이 약간 기준층의 높이가 될 것 같아요. 저 일대에서 지금 개발 발표 나는 것들이 다 드래곤시티 호텔 높이 정도로 짓게끔 발표가 나거든요. 앞에 전자상가들이나 그리고 삼각지의 역세권 활성화나 이쪽에 이제 미래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개발 계획이 발표된 걸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서. 그리고 저기 빨간 글씨 전자랜드 써있죠. 저 전자랜드 쉐라톤 호텔로 바뀌어요. 지금 여기서는 전자랜드 저 머리 위로 북한산이 보이고, 이 용산역을 기점으로 뒤에 남산타워도 보이고, 풍경들을 지금 이렇게 담을 수가 있는데요. 영상에 담아놔야 나중에 국제업무지구가 올라왔을 때 아, 예전에는 이랬구나라고 우리가 찾아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길 기원하면서 찍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일대에 주택 공급이나 이런 것들도 발표가 돼 있거든요. 근데 주택 공급이 뭐 정비창 전면부 재개발, 그리고 청년주택 기타 등등 전자상가에서 조각조각 이렇게 모이는데 주택 공급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 지금 보이는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이 일대 저층부들은 전부 다 어떠한 재개발이라든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동네에서 추진위원회들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도로 계획이 있어요. 도로 계획을 제가 이제 이게 뽑아왔거든요. 도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 용산 국제 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서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동서방향 연결 도로를 신설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쪽이 이제 원효로 사가쯤이거든요. 마포대교 지나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촌동까지 연결이 되고요. 또 여기서 강변북로까지 가려면은 이렇게 동부이촌동 쪽으로 좀 들어가서 세야 되는데, 여기에 강변북로 연결도로를 신설하게 됩니다. 이 도로가 있고요. 특히 이 지역에서는 또 노들선까지 걸어가게끔 여기 검은색 도로가 뭐냐면 한강 보행교예요. 서울 브릿지를 신설하게 돼요. 특히 여기서 눈여겨볼 도로들만 제가 살펴봤고요. 지금 철도를 지하한다고 하는 가정하에 도로가 연장이 되고 연결이 돼서 동서의 연결을 유기적으로 하죠. 이 도로 계획들도 있습니다. 이거의 수혜자들은 이제 서부 이촌동과 원효로 일대 시민들일 것 같아요. 이 주민들은 이러한 도로 계획을 혜택을 보는 거죠. 지금 이게 용산 국제 업무지구가 조성, 국토부 서울시 힘 합친다 해서 각 관계 부처별로 이렇게 11월 28일 날 발표 난 건데, 이 안에 무수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이제 부동산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투자적인 관점도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 국제 업무지구 이 뒤편, 왼편, 저쪽 편, 이제 원효로 쪽, 그리고 뭐 신계동 방향이나 이 블럭 안에 있는 그 부동산들이 아직은 저렴하고, 특히 지금 같은 시국에는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일 수도 있어요. 비싸지 않아요. 저렴해요. 뭐 1억대, 2억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현재. 근데 이 철길 오른편으로 한강로 방향으로 가면요, 1억대, 2억대 자체가 존재하진 않고요. 지금 우린 필류 이 아파트 앞에 있는 정비창 전면부 있잖아요. 여기가 한남뉴타운보다 여러분들 투자금이 비싸요, 지금. 신기하죠. 우리는 재개발에서 제일 비싼 게 한남뉴타운인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 비싼 것들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리고 초고층 저 빌딩들의 아파트의 기준 가격 한번 보시면요, 전용 평당 1억을 찍었어요. 그만큼 여기는 주택 가격이 많이 받쳐주는 곳이에요. 레미안 센트럴에 있는 오피스텔을 기준으로 오피스텔 뭐 투룸짜리 전용 면적 20평대가 뭐 한 17억, 18억 이래요. 17, 18억이면은 그 돈을 갖고 우리가 아파트 32평 이 동네가 아닌 다른 동네에서는 살 수 있을 만한 그 정도 금액이잖아요. 부동산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거를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실거래 사례도 지금 그렇게 찍히고 있습니다. 그럼 미래에 들어올 이 국제 업무 지구, 지금 24년 말인데요, 25년 한 10월쯤 되면은 여기 부지 공사를 어떻게 하냐면요, 총 20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도로를 내고 공원을 냅니다. 그 기반시설 부지 공사를 28년도까지 진행을 해요. 이제 땅이 다 다져지고 나면 그 땅의 주인들을 찾아서 건물을 올리게 되죠. 사업성을 담보로 PF를 해준다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드래곤시티, 그리고 원유로의 지금 근생 건물들, 빌딩들, 아파트들, 저 멀리 북한산, 그리고 저 남산타워까지 아마 안 보일 겁니다, 훗날에는. 그게 한 10년에서 15년 남은 것 같아요. 장점만 얘기하는 것보다 단점도 얘기해야죠. 과연 이 자리에 글로벌 헤드쿼터 전략이라고 해서 외국의 유수한 기업들을 여기에 모셔야 되는데, 경제 자유구역이나 뭐 이렇게 세제 혜택을 많이 줘야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런 이제 글로벌 헤드쿼터 전략이 가장 절실한 사업지인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발표한 국제 업무지구 조감도 있잖아요. 그렇게 짓는 거는 서울시는 문제가 안 돼요. 우리나라는 이미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이곳에 어떤 기업이 들어오는가, 글로벌 헤드쿼터 전략, 그것이 잘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역 고용 효과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경기도권이나 이렇게 외곽에 가보면 이케아가 생기고 코스트코가 생기고, 코스트코는 뭐 서울 내에도 많지만은 이런 것들이 생기면요, 그 지역 주민들을 고용하게끔 이렇게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고용 효과며 뭐며 나중에 우리나라 이제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유수한 기업들이 이 지역에 꼭 들어와서 경제 활성화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고요. 지금 제가 추천하는 건 있잖아요. 전 항상 이제 최저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섹터, 이 국제 업무지구 블럭 크게 보면은 원유로 저 용산경찰서 앞 사거리, 삼각지역, 한강대교, 그 원유로 사가, 이렇게 꼭지점을 다 연결해 보면 하나의 블럭이 나와요. 그 블럭 안에서 최저가면서도 앞으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부동산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고, 이제 소량 매물들이 남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시거나, 내가 정말 소액이지만 이 국제 업무지구 이 블럭 안에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편하게 전화를 주시고 꼭 저희를 만나서 상담을 통해서 좋은 투자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너무 추워서 많이 안 돌아다니고 한강에서 국제 업무지구까지 오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주절주절 얘기해봤습니다. 국제 업무지구가 한강에서 가깝다, 그리고 국제 업무지구 인근에 소액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이 아직 존재한다, 그리고 이 시기가 어렵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좋은 선택을 하면 훗날에는 여러분들이 큰 이득을 볼 거다, 그거를 우리가 도와주겠다 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